자, 앞으로 숙제를 어떻게 해오시는 거냐면 숙제를 푸시고요. 답지는 안 보시는 게 좋고 채점을 해요. 보통 이제 틀린 문제만 체크를 하거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고쳐야겠죠. 고친 다음에 뭐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고 뭐 고쳐서 맞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 풀었는데도 틀린 문제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틀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질문해야겠죠. 질문은 제가 단톡방 만들어 드렸죠. 그죠? 쌤한테 개인톡으로 몇 단원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이요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오늘 풀 거잖아? 풀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내가 설명 들은 문제들, 피드백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1회차 숙제가 끝났어. 이제 오늘 2회차 숙제를 받아가실 거잖아요. 이 2회차 숙제도 요걸 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요렇게 1회차의 별들을 복습하시는 거예요. 3회차 숙제를 하면 뭐 하겠니? 이 짓을 하고 2회차, 1회차 숙제까지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별들을. 그 다음에 4회차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이 짓을 하고 요만큼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이 화목토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수업을 듣고 가서 이렇게 화요일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언젠가부터는 내가 이거 숙제를 하고 복습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가 복습이 안 돼? 이런 앞쪽이 복습이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앞쪽은 탈락시키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역량이 있으면은 이 1차를 좀 쌓을 수 있고 역량이 조금 덜 되면 1차가 좀 적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굉장히 뇌과학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망각곡선이라는 걸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최초의 학습이 됐을 때 기억력을 100이라고 하면 24시간이 지났을 때 이 기억이 한 30%까지밖에 안 남는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아시겠어? 망각률이 67%래. 근데 24시간 내에 복습을 한번 하면요. 이 기억력이 거의 100까지 회복이 돼가지고 근데 잘 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배 정도의 기억력이 돼요. 48시간 내에 복습을 한번 하시면요. 얘가 다시 거의 100의 기억력을 회복하고 더 완만해져. 알겠어? 그러면 적어도 복습을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고 나면 있잖아. 기억이 몇 년 가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아직 뇌가 성장 중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한 달은 갈 거야. 그럼 이 짓을 한 다음에 이제 매달 말일에는 뭐 하냐면 총정리를 한번 하시는 건데 놀랍게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특히 심한 문제집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나중에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들 별들만 다시 풀어보는 거지. 그럼 기억이 또 다 나. 이렇게 해서 심한 문제는 외우시는 거야. 알겠죠? 굿.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숙제해온 문제들 중에 질문할 문제 번호를 쌤 개인톡으로 보내봅시다. 본인은 오늘 수업 잘 듣고 저번 시간 수업 가서 보고 네, 좋아요. 다 이해하셨죠? 갖고 와. 자, 두양수 AB에 대하여 A제곱이 저거, B제곱이 저거고 A 3승 플러스 B 3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켤레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싶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잘 연결지어서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어. 이런 공식을 한번 쓰면 되거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합제곱의 찌꺼기 2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A, B를 알아낼 수가 있어. 좌우변에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 근데 풀마란 말이야. 근데 1이지. 왜? 이런 게 달려있거든. 그쵸? 그럼 요게 1이고 요게 4였으니까 A 플러스 B가 6이 되고 제곱이 A 플러스 B는 루트 6이 되는 거죠. 되세요? 이제 끝내시면 되는데요. 자, 얘는 뭐예요? 합삼승 빼기 찌꺼기 3개. 자, 그럼 루트 6을 세제곱해야 되잖아. 루트 6 곱해버리면 6루트 6이야. 근데 이거 1이고 루트 6이니까 마이너스 3루트 6이야. 답은 3루트 6이네요. 그 다음에 22번 복습해 주셔야겠죠.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 22번. 자, 다음 넘어오셔서 28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마이너스 3ABC 보이는데요. 복잡한 식일수록 쉬워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많지 않거든. 짧은 괄호 하나랑 긴 괄호 하나 아시죠? 갑시다. 아이고. 자, 이제 해볼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P라며. 이거 P다. 그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얘, P까지 보면 이 공식 떠올라야 돼. 그치? 그럼 지금 내가 표현하고 싶은 식이 우변을 딱 째려보니까 얘는 들어있고 이 A, B, B, C, CA가 2개씩 있잖아. 근데 나는 마이너스 1개를 만들고 싶거든? 그죠? 이 좌변에 3개씩 빼면 돼요. 좌우변을 3개씩 빼면 돼. 오케이? 그럼 이쪽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3 어쩌고니까 한 번 더 써줄게. 얘는 계산해서 계수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어쩌고가 되겠지. 근데 이 표현이 뭐야? 얘랑 정확히 같은 거고, 얘가 문제에서 P라 그랬으니까 P제곱이고, 문제에서 이거 Q라 그랬으니까 3Q죠. 자,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다. 되죠? 잘했어요. 덥다. 그리고 저기 뭐냐,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이걸 곱셈 공식으로 배우진 않지만 이런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 합제곱에서 찌꺼기 하나 빼면 이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다음 32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x 플러스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어. 근데 점 M은 선분 BC의 중점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CN이랑 DN도 같대. 그럼 이게 정확히 4분 1이란 뜻이겠지. 그죠? 우리가 원중심을 윽 하고 잡았을 때 이런 길이들이 다 같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여기 직사각형의 중심도 뭔가 우리가 2x 플러스, 점이라고 잡아주면 이런 하얀색 선들이 다 뭔 거예요? 2x 플러스 1들인 거지. 이해되시죠? 삼각형의 넓이를 잘 분할해서
X축이랑 Y축의 평행한 선분들로 이 도형의 넓이를 뜯어볼 건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도형을 뜯어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요 삼각형 하나, 또 요 삼각형 하나, 또 요 삼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어. 되지? 밑변들이 다 이런 X축이 수직 또는 Y축이 수직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 자, 넓이 가자. 파란색부터 합시다. 파란색은 밑변이 4x 플러스 2, 높이가 2x 플러스 1. 그죠? 근데 주황색도 여러분 둔각 삼각형인 것만 다를 뿐 밑변이랑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2 되고 있어? 그다음 노란색은 둔각 삼각형이고 2x 플러스 1이 밑변, 또 2x 플러스 1이 높이. 둔각 삼각형의 높이 측정은 여기서 연장선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럼 계산 봅시다. 2를 꺼내주면요 2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이쪽도 2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럼 이게 또 동류항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계속끼리 더하시면 돼.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이쪽은 전개합시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10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자, 문제에서 x의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한 물어봤으니까 10이랑 2분의 5를 더하시면 되고요. 답은 2분의 25입니다. 괜찮죠? 안 어렵죠? 이거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갖다 주면 진짜 잘 풀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 저렇게 뜯어가지고 넓이 구하는 단원이 있거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넘겨요. 33번 봅시다. 조금 짜치는 문제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CD를 T 플러스 3이라고 잡아버렸어요. 자, 일단 여러분 2차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강조드렸던 거 몇 개 한번 보시죠. 일단 절편이 바로 보이는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0,8 잡아주시고 축을 바로 떠보세요. 0,8의 중점이기도 하지만 2a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잡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 다음 문제에서 CD를 T 플러스 3이라고 잡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ACDB의 넓이를 FT라고 하겠대. 갑시다. 자, 그럼 봐봐요. 일단 가로의 길이를 문제에서 T 플러스 3이라고 잡아준 거잖아. 왜 T 플러스 3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니들을 괴롭히려고 잡은 거야. 그죠? 여러분 높이가 필요하신데 높이는 이제 함수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체 길이가 몇이야? 8이야. 여기서 T 플러스 3을 덜어낼게 일단. 맞아요? 그럼 이 선분과 이 선분의 합이 5-t란 얘기야.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5-t예요. 동의하시죠? 맞아요? 그럼 점 A에 X좌표를 쓸 수 있습니다. 되세요? 점 A의 Y좌표는 어떻게 쓸래? 얘를 그죠? 계산 좀 가자.
그리고 최종 목적 자체가 어쨌든 ft의 차수가 홀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니까 ft를 쭉쭉 구해내면 되겠지. 자, 갈게요.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인데 부호 바꿀게.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주면 20 마이너스 4t잖아. 이걸 여기 위에다 올릴 거야. 그럼 분모 4로 통분해줘야 되는 거니까 80 마이너스 16t 어때요? 괜찮죠? 이게 뭐야? 세로의 길이에요. 점 A의 y좌표자. y좌표이자. 자, 마이너스 t제곱. 하핫 마이너스 6t 55 돼요? 다전개하지 말고 홀수 차항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생각해서 하자. 여기 있는 2차항이랑 여기 있는 1차항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4분의 1t 3승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t랑 마이너스 2분의 3t 괜찮죠?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분의 9t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 4분의 55랑 왜 아까랑 답이 다르지? 맞네. 여기 있는 상수항 4분의 55랑 여기 있는 1차항이 곱해져서 이렇게 3차항과 1차항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되세요? 2차항이랑 상수항은 전개 안 했어요. 자, 그럼 이제 3차항의 개수랑 1차, 2차항의 개수 더해보자. 자, 나 얘부터 더하고 싶어. 4분의 54거든요. 그럼 2분의 27이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 하는 거야. 그럼 위에가 18이 돼서 9. 4번이야. 됐어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계산만 조금. 자, 그리고 35번 갑시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22번의 난이도 낮은 버전이죠.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789 기억나세요? 789를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 봐봐. 그냥 7의 배수로 뚝뚝 떼는 거야. 그럼 7로 나눈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 여기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혹시 못까지 궁금하면 7로 묶어보면 된다 그랬지. 112 이만큼 14니까 여기 5가 남아있는 거고. 이 느낌 그대로 갑시다. fx를 적으로 나눈 나머지가 2x-1이래. 자세히 풀고 가볍게 푸는 거 보여줄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fx의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제곱합니다. 자, 조금 끔찍해 보일 수 있으나 끔찍하지 않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 자,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서 이제 fx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있잖아.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있잖아. 마치 700이랑 70 같은 거야. 얘네들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탄생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켜요.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대신 좀 크지. 건방져. 19처럼. 알겠어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서 겸손하게 만들 거예요. 이걸 뚜까 패는 거야. 원래 이게 의인화해서 공부해야 돼. 물론 좀 또라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오늘 되게 이쁘다. 딱 마이너스 3만 남네. 답은 3인데,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내가 목까지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 목도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연습 좀 해보자. 내가 지금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되는 거 아니야. 맞죠? 몫을 알아내려면 이 식 전체를 다 전반적으로 이걸로 묶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남는 거 뭐야? 여기 괄호 하나 q제곱 플러스 여기는 2x-1qx 그 다음 이쪽은 4 마이너스 3은 나머지 처리하면 돼. 여기까지 되죠? 근데 이제 승혁이 같은 애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나머지만 물어보잖아.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 연산이 제곱이잖아. 얘네들은 어차피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일 테니까 쳐다를 보지 마. 얘만 갖고 노는 거야. 제곱을 해. 근데 이게 건방지잖아요. 얘를 뚝 패요. 쟤만 보면 되는 거야. 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건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얘 나머지만 조사를 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문제를 끝내요. 하얀색을 다 안 쓰고. 되죠? 굿. 36번 갑시다. 조금 쓰고 계시네. 내가 여기를 일단 안 지우고. 자, fx는 개수가 좀 문자처럼 취급되어 있는 3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x-k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고 q2는 1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힌트들이 있는 거고 f3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뭐 이렇게도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저번 시간처럼 모든 풀이를 막 설명하면서 가지는 않을 건데 얘를 뭘로 나눈다고? x-k 플러스 1 여기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나머지 안 알려줬네? 뭐 알려줬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세팅해서 전개해가지고 풀 수도 있겠지. 지금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3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누는 겁니까? 1차식으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립제법이 제일 빨라요. 나 지금 뭐 했니? fx의 개수들 썼죠? 자, 조립제법에서 사용되는 여기에 사용되는 숫자의 정체 뭐야? 그렇지.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라고 생각해야 돼. k 넣으면 지워지죠? 마이너스 1 있으면 얘 지울 수 있어요. 여기 본이 봐야 돼. k-1 요걸로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문제 잘 냈더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딱 지워지더라고. 됐죠? 그럼 fx를 내가 x-k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이게 몫이 된 거고
나머지가 없죠. 이게 QX입니다. 문제에서 Q2는 (1) 이라고 있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2예요. 톡톡 지워지니까.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x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7x 플러스 3. 좀 이상하다. k가 마이너스 2. Q2. 근데 잘못 썼다 얘들아. 미안. 여기가 마이너스 K야, 그죠? 쏘리요. K가 2네요. 4 빼기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 K가 뭐였지? 2요. 여기 3x. 그 다음에 2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3 넣으시면 돼. 8입니다. 37번. 자, 22번과 35번 같은 문제가 잘 공부가 되셨다면 족밥이에요, 이제 이거는. 자,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x, gx, 즉 상수 함수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 최소 1차. 되죠? 자,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쓸 수 있죠?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되죠? 확실한 건 gx가 차수가 좀 높고 rx는 차수가 좀 낮을 거고. 되죠? 자, 기억. rx의 차수가 2면 fx의 차수는 3 이상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xfx를 gx로 나눈 몫은 xqx이다. 자, 이해할 수 있어. 자, 잘 봐. xfx가 필요하니까 x를 곱해. 맞아? 근데 뭘로 나눈다 그랬어? gx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나누는 식은 차수 변화가 없죠? 근데 지금 나머지는 차수가 몇 차 증가했어. 1차 증가했지. 얘가 고지고대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아니죠. 얘 건방져진다 그랬지. 니은 아니야. 조사해봐야 돼. 여기서 나머지를 조사해봐야 된다. 오케이. 아니, 그래서 몫은 얘가 몫이야? 얘가 몫이야? 아니야. 여기서 추가되는 몫이 있어, 그지? 그래서 니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힘들다. fx 플러스 rx. 여기다가 rx 더하는 거잖아. 당연히 우변에도 더해야 될 거고. 근데 이걸 뭘로 나눠요? gx로 나눠. 그럼 여전히 얘는 차수가 gx보다 낮으니까 나머지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 답이야.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되죠? 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않게 이제 복습 잘 해주시면 되고. 자, 17쪽으로 오세요. 나머지 정리. 자, 항등식 성질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개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죠. 쉽다. 되죠? 그 다음 나머지 정리는 뭐 밑줄만 치고 갑시다.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되는 거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이 fx에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되는 거지. 설명할 필요 없지. 자기가 혹시 조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적어 놓으시면 괜찮아요. 여기서 r을 구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해?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됐었던 거지. 뭐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배우셨겠지만 지금은 기계적으로 하시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지. 자, 그 다음에 인수 정리는요. 일단 표현들, 이건 중요해요. 요거는 외우시는 건 아니지만 다 같은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fx가 fx를 조사가 헷갈리네.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이만큼을 간단히 하는 방법을 배웠거든. 뭐야? f, a. 그죠?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x-a를 가지고 몫이 있을 거고 이쪽 나머지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 fx를 곱으로 뜯었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지? x-a는 fx의 약수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의 약수는 인수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인수정리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쭉쭉 간다고 했을 때 이 인수정리에서 기억해야 되는 문장은 2개밖에 없습니다. fa가 0이면 fx는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여기다가 밑줄 빡 그으시면 돼. 대신 얘들아, 다항식 fx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미적분 2가 몇 명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적분 2를 안 하실 거면 저 다항식 fx라는 말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되세요? 되시죠? 뭐 여기 하얀색 글씨는 안 적으셔도 돼요. 저기 다 있어. 좀 다른 표현이 있나?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 0이다. 네. 어머, 소름 돋게 똑같이 썼네. 여기만 바뀌었네, 그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조립제법 있는데 나는 이 조립제법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여기다가 좀 써봐. 어차피 니들이 낚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조립제법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잘 기억 못해서 틀리는 거야. 봐봐.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이용해서 쉽게 나누는 방법. 요게 이제 조립제법인데, 자, 잘 봐. fx를 미안 다항식이라고 좀 쓸게.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쉽게 나누는 방법이잖아. 조립제법이라는 게, 그치? 근데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야 돼.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쉽게 나누는 방법 이렇게 필기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절대 까먹지 마시고.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가 2나 3이어도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지. 근데 그건 조립제법이 이용되는 거지 조립제법이 완벽한 방법인 건 아니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fx가 있어. 내가 얘를 x-1로 나눌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목 처리를 하시고 이걸 나머지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립제법 결과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죠? 근데 내가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싶어.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는 있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2분의 1을 이용해서 이 짓을 하죠. 맞아요? 그럼 몫은 뭐라고 쓰면 돼? 라고 하기 전에 이 식을 먼저 작성해 봐야 돼. 내가 3차식을 지금 2차식으로 나눴더니 1차식으로 나눴더니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된 거잖아. 근데 여기 1차식에다가 여러분 2x-1이라고 적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이라니까. 내가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썼다라는 건 있잖아. 이 식으로 나눈 거야.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2x-1로 나눈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몫이 적은 거지.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분의 5. 그 다음 나머지가 8분의 13. 근데 문제에서는 내가 2x-1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이걸 뭘로 바꿔줘야 돼? 2x-1로 바꿔줘야 돼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해. 그럼 2배를 한 거니까, 얘를 2배를 한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빌려온 거야. 얘 몫을 절반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변함이 없지만. 아시겠어요? 이게 이 뒤에 복소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이런 개념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날고기는 애들도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와요. 알겠죠? 조심하시면 돼요. 요걸 잊지 말아주자. 됐죠? 끝이야. 문제 풀 거야 이제. 숙제는 미리 37번까지입니다. 자, 18번 보시죠. 18쪽 보시죠. 자,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쉬운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랬어. 보통 심화 문제에선 한 가지 방법이 유난히 쉬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첫 번째는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x 플러스 1 보면 너무나 넣고 싶은 숫자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1. 그렇지. 요거 0 돼버리면서 다 지워지죠? 그럼 a-b는 플러스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또 x에 집어넣기 좋은 숫자는 0이 괜찮아 보여요. 0 넣으면 0002가 되고 이쪽은 1 곱하기 c가 돼서 c가 끝. 자, 그 다음에 x에 넣을 숫자는 여러분들 맘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1을 넣을게요. 그럼 좌변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우변은 x에 1 넣으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플러스 c야. 맞아요? 근데 우리 아까 c 계산해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2다. 또 2가 윽 죽으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시면 2a는 마이너스 2. 아,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b는 0이 되네.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지. 솔루션 2. 개수비교법. 전개를 싹. 승현이가 좋아하는 풀이. 너 전개 엄청 하던데? 계산이 빨라가지고 아마 그렇게 푸는 것 같아.
이것도 뭐 내림차순으로 바로바로 전개할 수 있지만 그냥 빨리 할게요.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그러면 3창은 x 3승 요게 2창 요게 1창 그 다음에 요게 상수항 그 다음에 계수 비교를 하시면 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2가 b고 요 c는 상수항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0이네. 되죠? 다 아시는 거. 자, 그 다음에요. 뭐 4, 5, 6번 같은 것도 그냥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내가 뭐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가면 조금 서운하니까 이 정도만? 야, 이거를 이렇게 쓰고 앉아있으면 되니? 원래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그럴 수 있지. 딱 봐도 난이도가 없잖아. 바로 가야 되는 거지. 3을 넣으면 4야 이렇게. 그 다음에 차수 높은 식이지만 어차피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다 3 넣는 거죠. 그죠? 12 이렇게 그냥 가셔야 되는 거고. 넘겨. 7, 8, 9도 설명 안 해요. 알겠죠? 뭐 할 게 없어. 8번만 잠깐 볼까요? 모래 나누어 떨어진대.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저기다 2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구나 하시겠지만 자기가 아직 속달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높은 차수의 식으로 나누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항등식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지.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을 쓸 수가 있는 건데 x에 몇을 넣어보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랑 2 여기다 쓸게. 자, 마이너스 2 넣은 거고요. 2 넣은 거야. 여기서 연립은 제가 안 할 거고요. 하나만 더 설명해 봅시다. 내가 수치대입법을 방금 했지. 또 무슨 법도 될까? 개수비교법도 돼요. 어떻게? 이 몫을 세팅하는 거야. 심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지? 여기 x제곱이 나올 거야. 최고차가. 뭐 살짝 머릿속으로 전개하셔도 되고. 그죠? 근데 3차식이니까 여기 몇 차식 적어야 돼? 1차식 적어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x 3승이라는 건 얘도 아마 x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보통 상수항은 잘 추정이 안 돼서 여기다가 c라고 쓰시는데요. 어차피 전개하면 비교할 문자가 많기 때문에 답은 나오는 거지. 좀 더 센스 있는 애들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얘 상수항 지금 몇이야? b지.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서 b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c라는 문자를 안 쓰고 푸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다 전개해도 되고 몇 개만 전개해서 A, B만 좀 비교해 보면 되는 하실 수 있어. 얘들아 11번 해봐요. 요거 풀고 쉬는 시간 바로 나오죠. 2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조사하는 거. 아무도 낚이지 말고 풀어보자.
봅시다. 2-3-2-1 개수 적어놓고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적으시고 조립제법을 수행을 해요.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항등식을 한번 작성을 하셔야 돼. 제가 3차식을요. 이 2분의 1을 그대로 갖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이게 나왔고요. 나머지가 이게 나왔어요 라고 적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2배 해주고 얘를 절반 해주셔야 되죠. 그럼 몫을 얘라고 적으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혹시 나머지만 물어봤다 하면 그냥 2분의 1을 바로 대입하셔도 되는 거지. 뭐냐? 나 뭐 계산 틀렸나?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맞는데? 나머지가 왜 안 나오죠? 2분의 1,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구나. 맞는데? 뭐야? 6, 뭐야? 계산이 좀 뭐지? 계산이 왜 이렇게 됐지? 나머지가 왜 다르지? 답은 뭐야?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이거 뭐지? 왜 계산이 이상하지? 2분의 1 넣으면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넣으면 4분의 3, 마이너스 그래? 그래? 그러니? 그렇대요. 사색연산이 제일 어려워요. 아시겠죠? 이런 거야. 쉬자. 어, 20분까지만 쉽시다. 뭐 이런 것 좀 여러분 잘 읽어주시고 알겠죠? 이런 것 좀 잘 읽어주시고요. 본인이 봐야지. 이런 걸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죠? 다 뭐야? x에 무슨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문장들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읽으신 다음에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쵸? 13번 하나만 같이 풀고 갑시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m을 근으로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m을 넣기는 넣는데 m을 넣어놓고 이제 어리버리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뭐에 관계없이라 그랬어? k에 관계없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기를 쭉 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쓰는 거야. 바로 할게. mk랑 k가 m 플러스 1k로 묶일 거고요. 나머지 m제곱이랑 2m이랑 마이너스 n제곱이랑 1이 이렇게 뭔가 k에 대한 상수항으로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요 부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m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n제곱이 마이너스 2네요. 문제 좀 성의 있게 내지. 뭐라고요? 아, K네. 아니, 뭐야. 잠깐만. KM 여기 있고, EM 여기 있고, 아, 내가 문제를 잘못 썼어? 아, 그러네. 미안. 아, 스트레스 받네. 전기해서 할게. 창피하네. 요렇게 2개. 그 다음에 이만큼. 이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n 플러스 n은 0. 요만큼 0. 그럼 n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 넣어가지고 요거 전개해주면 이렇게 지워져서 m 값이 2분의 1. 그럼 n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해서 더하면 5번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됐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 어쨌든 이렇게 푸는 거란 얘기야. 못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좀 중요한 유형이긴 해요. 네, 풀어 오시고 안 되면 질문을 다음 시간에 해주시고요. 15번은 항등식 작성한 다음에 전개하면 fx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한번 해보시죠. 자, 16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풉니다.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시간을 오래 두고 이제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은데 수업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수학 선생이니까 니들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영어랑 국어 좀 잘하시는 분들 얘기 좀 해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식 fx와 다항식 gx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1인이라는 이 형용사 구가 얘네들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문제 읽을 때마다 헷갈려. 그러니까 fx랑 gx 최고 차이 계수가 둘 다 1이라는 거야? 아니면 fx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gx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거야? fx만? 그런 거 같지? 그런 거야? 문제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여기에 막 이치하더 같은 걸 붙여줬으면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그래, 이런 건가 봐. 이렇게 읽어야 되나 봐. 이런 거 나만 궁금한가? 문제 읽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추론은 돼. 얘들아, 여기 밑줄 긋고 써봐. 함수 방정식. 니네들이 지금 1다운에서는 자꾸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저게 나눗셈식으로 자꾸 보이실 텐데 사실은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앞으로 모든 단원이 자꾸 등장할 거야. 함수 방정식의 쓰임새는 원래 뭐냐면 이 쓰임새는 뭐냐면 함수값을 알아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함수값을 알아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 여기에 뭐 마이너스 1도 좀 넣어보고 싶고, 그치? 그리고 넣어볼 수 있는 숫자가 있으면 좀 더 넣어서 막 함수값을 알아내는 용도로 쓰는 거야. 알겠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읽어봅시다. fx를 x-2로 넣는 나머지는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넣으면 6 나온다는 얘기고, gx를 x 플러스 2로 넣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고, 뭐 이런 정보들과 이제 차수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fx랑 gx를 알아내는 문제예요. 그렇지? 자, 지금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3차식 fx, 그 다음 다항식 gx라고 돼 있잖아. 함수 방정식의 쓰임새가 뭐라고요? 함수값 알아내는 용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용도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차수 추론, 그 다음에 최계 추론하는 거야. 최고 창의 계수.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개입니다. 그럼 잘 봐요.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다며, 그치? 근데 gx는 1차 곱하기 업적운대 좌변이 3차니까 몇 차일까? 2차일 거고,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루션을 두 개를 드리는데요. 1단원에 있는 모든 심화 문제를 자기의 피지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개수비교법에서 도망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개수비교법을 한번 써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상수항이 C란 말이야. 내가 여기 1차항까지는 어떻게 못하겠으나 상수항이 C니까 1 곱하기 어쩌고가 C 나온 거거든? 그럼 여긴 C라고 써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함수값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구해봅시다. 자, 2를 위에 있는 함수 방정식에 넣으시면요, F2는 3G2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F2가 6이라 그랬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G2는 3이 되는 거죠. 아니,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G의 함수값 더 구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볼 건데, F-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G. 근데 문제에서 G-2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어서 F-2가 1이 나와요. 그럼 함수값이 하나 더 있는 거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식을 찾을 수 있어. 뭐 전개도 해볼 수 있고,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얘가 gx인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2. 그쵸? dc 끝이네. 더해버리면 빼버릴까? 4d 아래에서 위로 뺄게. 3. 그럼 d가 4분의 3이다. 그럼 d가 4분의 3이면 요거 2분의 3이니까 c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조합해가지고 A, B 다 찾을 수 있겠지. 자, 이런 풀이가 하나 있고. 지금 보니까 개수비교법은 좀 과하다. 이거 fx를 봐봐. dc 찾았으니까 문제는 끝났어. d가 4분의 3이었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4분의 7이었거든. 되세요? G3. 여기다 3 넣으면 돼. 자, 이거 G3. 그 다음에 F3는
여기다가 4 곱하면 되잖아. 그죠? G3에다가 4 곱하는 거야. 여기다 그냥 4 곱하면 돼. 답은 4번에 38 플러스 38이에요. 아시겠죠? (48에 32) 예? 일단 답 좀 내고. 일단 이거 나올 것 같은데? 48에 32 4 3 12 10 152 나 지금 뭐하고 있지? 38에 4 곱했지. 여기 38 하나 더. 너무 계산 자꾸 틀리네. 스트레스 받네. C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미안해. 어, 4분의 31이네. 여기다가 이제 F3은 그냥 31. 124에 31이니까 155. 답은 4번이, 5번이. 아시겠죠? 네. 이제 뭐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개수비교법으로 풀 필요는 없어요.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 이제 점점 솔루션 2 쪽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F 함수값 제가 몇 개 찾았냐면요. 이렇게 2개 찾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F 함수값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3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G도 지금 함수값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문제 끝이에요. 왜? 어차피 gx는 최고참 계수는 알아놨고 ax 플러스 빈 거니까 넣고 넣으면 되잖아. 그죠? 계산 안 할게. 뭐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fx 봐봐. fx는 세팅을 할 때 x 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놔야 되거든? 근데 이런 힌트를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극 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런 gx라는 힌트가 없을 때는 그냥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고 이 두 식을 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지금은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계산은 더 안 할 거고. 되세요? 오케이. 자, 요 풀이를 도망치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21쪽에 20번으로 오십니다. 이 유형은, 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요거 이제 내 강요야. 내 강요야. 얘들아, 이건 내 강요다. 자, 얘는 문제를 외우세요. 외워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쉬운 풀이나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쉬운 익혀야 되는 쉬운 뭔 소리야 이씨.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 익혀야 되는 약간 이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려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석풀이를 제가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정석풀이 먼저 갑니다. 자, 잘 보세요.
x4승 플러스 x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를 우변에 있는 저 4차식으로 정리하면 a, b, c, d, e가 뭐가 되냐 이런 거야. 물론 이 유형 풀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정확히 왜 연조립제법으로 문제가 풀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솔루션 1 좀 자세히 가고 이 솔루션 2로 이 유형의 결론을 좀 낼게. 자, 봐봐. 4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있는 4차식이고요. 우변에 보면 뭐 투성이에요? x 플러스 1 투성이죠. 그래서 억지로 x 플러스 1들을 조금씩 탄생시켜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로 나누어 가면서요. 갈게. 맞아요? 잘했나 좀 볼게. 왜 이렇게 틀리지 요새? 그죠? 그러면 지금 이 4차식을 내가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나머지가 0이 된 거죠? 그쵸? 0 억지로 써가면서 갈게. 근데 나 x 플러스 1이 2개, 3개, 4개 필요해. 그래서 이 안쪽에 x 플러스 1을 또 억지로 만드는 거야. 이 짓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쓰고 안쪽을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제가 목, 그 다음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인 거지. 이래 놓고 전개를 한번 해요. 아우 힘들어. 이렇게 되세요?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여기다 쓴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썼어요. 근데 내가 x 플러스 1 3승도 필요하고 4승도 필요하잖아. 또 하는 거야 또. 얘를 한 번 더 x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그럼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지금 몫이 x 마이너스 2 이거 그 다음 나머지가 몇? 5. 이 뒷부분은 그대로 갖다 쓰고 돼요? 이러고 전개를 한번 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만들어지고 있지. 그죠? 근데 x 플러스 1이 4승까지 있잖아. 한 번 더. 이걸 한 번 더. 그럼 봐봐. 이 부분에 집중해줘. 제가 x-2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요.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뜻이잖아. 그쵸? 이러고 전개 한 번 더. 이렇게 더워. 나 가운데 좀 치우자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이래 놓고 A, B, C, D를 비교하는 거야. D 몇이야? E 몇이야? 0. D 몇이야? 마이너스 5 몇이야? C. B 몇이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몇이야? 1인 거죠. 됐죠?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운 좋게도 요런 게 2고 요런 게 B, D고 요게 C고 요게 B고 요게 A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느낄 수 있냐면 2는 애들아 x 플러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입니다.
그 다음 D는 x 플러스 1이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죠. 얘는 두 번 나눴을 때 나머지야. 한 번, 두 번 나눴을 때 나머지가 D예요. 얘 C는 x 플러스 1 몇 개 있어요. 그럼 얘는 세 번 나눴을 때 나머지야.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당연히 B는 네 번 나눴을 때 나머질 거고 A는 네 번 나눴을 때 몫이에요. 이렇게 유형을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 이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봐봐. 지어도 되니? 연조립제법을 떠놓고 밑에서부터 A, B, C, D야. 얘네가 문제 출제를 이렇게 놓는다니까. 문제 출제 이렇게 해놔요. 알겠어? 그럼 이거는 아까 같은 걸로는 풀 수가 없어 또. 이걸 정석을 안다고 해도 마이너스 1로 해놓고 막 저기다 2x 플러스 2 작업들 막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중간 결론을 내놔야 돼. 봐봐. 4차 함계수,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그 다음에 1차 함계수 상수항이지. 일단 2x 플러스 2의 실점을 맞춰가지고 이거 2x 플러스 2 오케이 저 x 플러스 1짜리 조립제법 문제였는데 일단 요 정도 가면 잡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막 조지는 거야. 봐봐.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해야 돼? 네 번까지 해야지. 왜냐면 x 플러스 1 4승까지 있으니까. 그치? 가자. 오케이 이거 2. 오케이 이거 D. 오케이 이거 C. 오케이 이거 B. 이거 A. 그래 놓고 식을 써. A x 플러스 1의 4승. A는 4번 나눴을 때 목. 그 다음에 B는 x 플러스 1의 3승계수. 그 다음에 C는 x 플러스 1 제곱계수. 그 다음에 D는 x 플러스 1의 1승계수. E는 상수항. 그쵸? 이렇게 식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이제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실제로 얘는 몇이야? 2x 플러스 2죠? 이거 2배 하고 얘는 절반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너네 내 얘기 좀 들어봐. 너네 이거 이렇게 할 줄 알아? 봐봐. 제곱 안쪽을 2배 했다라는 건 제곱 안쪽을 2배 하는 행위는 이 4를 제곱 안에 넣는 행위야. 알겠어? 그래서 내 안은 그냥 너네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를 밑을 2배 하잖아? 그럼 내가 실제로 이 식에다가 몇 배 한 거야? 4배 한 거야. 그래서 얘를 4배 줄여야 돼. 이 개념이 나요. 막 이렇게 지수법식으로 넣지 말고요. 내가 얘를 2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썼다라는 건 실제로 이 식이 몇 배가 된 거야? 8배가 된 거야. 이 3개가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여기 16분의 1로 만들면 되겠지. 뭐 제 경험상 이제 여기까지 공부해 놓으면 조립제법은 뭐 걸리는 문제 없을 거예요. 오케이. 돼? 얘들아? 화이팅이야. 제가 그래서 일단은 숙제는 37번까지인데 1등급 문제들을 좀 덜 풀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맡기긴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풀어오시고 나서 질문하시는 거 보고 1등급 문제들 질문이 좀 많으면 다음 시간부터는 1등급 문제들을 좀 풀어드리고 집에 보내드릴게.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한 단원 정도 나가야 되니까.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 다행히 잠깐 남고.